본 영상은 덱스 구조 및 자동화 전략에 대한 교육, 분석 목적 콘텐츠입니다. 수익 보장을 의미하지 않으며 거래, 자동 매매에는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익 거래봇을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익 기회가 없는 시간이 꽤 길다. 이왕이면 다른 유용한 일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추가하게 되는 기능이 스왑 자동화예요. 특정 토큰의 가격이 원하는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사두는 거죠. 반대로 충분히 오르면 자동으로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래소 앱에서 지정가 주문을 넣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데 AMM 풀의 실시간 상태를 감시하면서 조건이 맞는 순간 바로 실행한다는 점이 달라요. 오늘은 이 스왑 자동화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이야기할게요. 일부 덱스에서 지정가 매수가 왜 어려운가요? 1화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내용을 여기서 다시 짚어볼게요. 덱스에는 오더북이 있습니다. 지정가 주문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오더북 방식은 반대편 주문이 있어야 체결됩니다. CEX처럼 수백만 명이 주문을 넣는 환경이 아니라 참여자가 적은 덱스에서는 원하는 가격에 반대 주문이 없어서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파이덱스 같은 초기 단계의 덱스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합니다. 원하는 가격에 주문을 넣고 기다려도 체결되기 어렵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언제 체결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넣은 주문이 내일 체결될 수도 있고 영영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MM 풀의 현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다가 풀의 교환 비율이 원하는 조건이 됐을 때 즉시 교환을 실행하면 사실상의 지정가 매수와 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AMM 덱스에서 지정가와 같은 효과를 내려면 오더북이 아니라 봇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면 왜 이 시리즈 전체가 봇 만들기에 집중하는지 다시 한번 연결이 돼요. 2부 어떤 조건을 감시하나요? 스왑 자동화에서 감시하는 조건은 단순해요. 특정 토큰의 현재 가격이 기준가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입니다. 여기서 가격은 파이를 기준으로 해요. 블루 1개를 사려면 파이 몇 개가 필요한지입니다. 이 값은 AMM 풀의 현재 수량 비율로 계산할 수 있어요. 풀의 파이가 1만 개, 블루가 5,000개 있다면 블루 1개의 가격은 파이 2개 수준이 되는 거죠. 이 비율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걸 봇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기준가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운용 전략에 따라 달라요. 평소 가격 대비 몇 % 떨어졌을 때 사겠다고 정할 수도 있고 절대 가격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봇에서는 토큰마다 기준가와 매수 금액을 설정해 둡니다. 차익 봇이 풀 데이터를 갱신할 때마다 스왑 조건도 함께 확인해요. 조건이 맞으면 즉시 매수 트랜잭션을 보내는 거죠. 매수한 토큰은 지갑에 쌓여요.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팔거나 그냥 보유하는 건 운용자 판단입니다. 자동 매도 조건도 같은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3부 차익 봇과 스왑 봇을 어떻게 같이 돌리나요? 차익 감시와 스왑 감시는 하나의 봇 루프에 같이 넣을 수 있어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봇이 반복 루프를 돌면서 주기적으로 풀 데이터를 갱신해요. 풀 데이터가 갱신되면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차익 조건을 만족하는 경로가 있는지 스왑 조건을 만족하는 토큰이 있는지예요. 차익 기회가 있으면 차익 거래를 먼저 실행합니다. 차익 기회가 없으면 스왑 조건을 봐요. 스왑 조건도 없으면 다음 갱신을 기다리는 거죠. 이 방식의 장점은 하나의 루프로 두 가지 기능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차익이 없는 시간에도 스왑 감시가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스왑 매수가 너무 자주 일어나면 파이 잔액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어요. 차익 거래에 쓸 파이가 부족해지면 정작 차익 기회가 왔을 때 실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왑 매수에 쓸 파이의 한도를 별도로 설정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차익 실행과 스왑 실행은 동시에 일어나면 안 돼요. 지갑 거래는 블록 확정 후에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거든요. 한 거래가 블록에 확정되기 전에 다음 거래를 보내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루프 안에서 차익 거래와 스왑 거래가 겹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두는 거예요.
4부 기준가를 어떻게 정하나요? 수업 자동화에서 가장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기준가 설정이에요. 처음에 시작하면 수동으로 값을 입력하는 방식을 써보게 됩니다. 봇을 실행할 때마다 이 토큰은 얼마에 사겠다고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번 번거로워요. 자동 기준가 설정 방식으로 바꾸면 편해져요. 봇이 시작할 때 허라이전에서 현재 가격을 직접 조회합니다. 그 가격을 기준가로 DB에 저장해 두는 거죠. 봇을 재시작해도 DB에서 불러오면 되니까 입력이 필요 없어요. 기준 대비 몇 % 이상 떨어지면 매수한다는 설정도 코드에 미리 넣어두면 봇이 스스로 조건을 계산합니다.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봇을 처음 시작하는 순간의 가격이 이미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라면 기준가가 낮게 잡혀서 즉시 매수 조건이 충족될 수 있어요. 반대로 가격이 높을 때 기준가가 잡히면 웬만해서 매수 조건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파이테스트넷에서 충분히 시험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일정 시간 봇을 계속 돌려서 유동성 풀들의 가치를 DB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봇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분석해서 평균 이하인지 이상인지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거죠. 이 방법은 봇 가동 시간이 길수록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는 방법이에요. 기준가를 잡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CEX, 그러니까 중앙화 거래소의 가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OKX 같은 거래소는 별도 인증 없이도 가격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공개 API를 제공하거든요. 파이코인의 실시간 가격을 요청 한 번으로 바로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의 장점은 명확해요. DB에 데이터를 쌓을 필요 없이 봇을 처음 켜는 순간부터 신뢰할 만한 기준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구현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격 요청 코드 몇 줄이면 끝나는 수준이라 바이브 코딩으로도 금방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API가 갑자기 멈추거나 거래소 쪽 가격이 순간적으로 왜곡되면 봇은 그 잘못된 가격을 그대로 기준가로 삼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실 거라면 온체인 가격이랑 CEX 가격을 같이 확인해서 둘 차이가 너무 크면 매매를 아예 멈추는 안전장치를 꼭 같이 넣으시길 권해드려요. 편리함과 리스크는 결국 같이 따라오는 거니까요. 참고로 수업 자동화만 정답은 아니에요. 파이덱스 유틸 앱 안에는 마켓 메이킹 기능이랑 유동성 풀 예치의 시뮬레이션 기능도 있는데요. 이것도 자동 매매 대신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거든요. 직접 사고 파는 대신 유동성을 공급해서 수수료로 수익을 만드는 방식이라 접근이 좀 달라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다뤄볼게요. 오늘은 수업 자동화의 원리와 차익 봇과 어떻게 함께 운영하는지 이야기했어요. 조건 감시, DB를 이용한 자동 기준가 설정, 수업 보유량 한도 관리. 이 세 가지가 수업 자동화의 핵심이에요. 다음 화에서는 테스트넷을 벗어나 실제 돈이 움직이는 스텔라 메인넷으로 넘어갑니다. 구조는 똑같지만 환경이 달라요. 그리고 XLM이 아닌 다른 토큰을 쓰는 순간 트러스트라인이라는 함정을 만나게 됩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